안녕하세요. 이제야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배운 40대 남자입니다. 배우면 끝이 없다지만 다시 생각해 봐도 전 인생이 순탄할 때보다 힘들었던 시절에 더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야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고, 상처를 받고 나서야 누구나 내 마음과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을 보는 눈도, 저 자신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뼈아픈 실패와 그를 통해 배웠던 깨달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진솔하게 제 사연을 적어볼게요.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는 작은 부품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작은 공장이었지만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온 편이라 저희 가족들은 아주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부모님 사이도 무척 좋으신 편이라 저 역시 어른이 되면 부모님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아빠, 나도 이 다음에 크면 꼭 아빠 같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야, 정말? 그거 진짜 최고의 칭찬인데? 아빠가 그런 말을 다 듣고 이때까지 살아온 보람이 있구나. 그래, 우리 아들은 틀림없이 아빠보다 더 멋진 어른이 될 거야. 그냥 기분 좋으시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항상 아버지를 보며 언젠간 저도 제 몫을 제대로 해내는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버지 뒤를 따라 저도 공장 일을 배우고 비슷한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여동생이 있긴 했지만 저희 가족에게도 제가 아버지 공장을 물려받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이었고요. 우리 아들이 지아버지를 착실하게 잘 배우니까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요즘 애들은 가업이고 뭐고 지들 하고 싶은 것만 찾아서 하는데 아유, 부자가 나란히 출근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 엄마, 전 아버지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일이 재밌기도 하고요. 그렇게 아버지를 도우며 지내다 30쯤 되었을 때 드디어 제 반쪽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제 아내는 너무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늘 일로 바쁜 절 배려해 주었고 표현에 서툰 절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지민아, 넌 결혼식에 대한 로망 같은 거 없어? 좋은 웨딩홀에서 결혼하고 싶다거나 신혼여행지를 멀리 유럽 같은 데로 가고 싶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 여자들은 그런 거 하나씩 다 있다던데. 글쎄, 요즘 난 오빠랑 한 가족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다른 건 생각이 잘 안 나. 비싸고 좋은 예시장보다 그냥 우리가 어떤 가정을 꾸릴지, 우리가 낳을 아이들은 얼마나 예쁠지 그런 것만 생각한다니까. 정말? 네, 고마워. 우리 아이들 꼭 지민이 널 닮았으면 좋겠다. 그럼 정말 착하고 좋은 애들이겠지? 제 아내는 늘 현재만 사는 저에게 평범하지만 소박한 삶을 꿈꾸게 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결혼을 하고 5해를 같이 살면서도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평화롭게만 지냈고요. 아내는 결혼하고 바로 아이들을 낳고 정성껏 키우면서도 힘들다 말 대신 늘 환한 웃음으로 절 맞아주었습니다. 여보, 밥 한 술이라도 뜨고 출근해. 아니면 내가 샌드위치라도 얼른 싸줄 테니까 가면서 먹을래? 나 늦었어. 이따가 한가해지면 사 먹을게. 나 그럼 출근한다. 얘들아, 아빠 간다.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어. 아유, 밥 굶으면 안 되는데.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 얘들아, 아빠 잘 다녀오세요. 얼른 해야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참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엔 그 행복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나 봐요. 돌이켜보니 제가 아내에게 못해준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한 번은 회사 일로 며칠 지방 출장을 다녀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 아내가 몸살 감기에 걸려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전 아픈 아내가 혼자 아이들을 봐야 하는 걸 알면서도 출장길을 서둘렀습니다. 그저 바쁘다는 핑계였죠.
약이라도 챙겨줬어야 했는데 오히려 아내가 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가방에 당신 양말이랑 속옷 넣어 놨어. 아이셔츠도 다려서 넣어 놨으니까 구겨지지 않게 잘 들고 가. 혹시 작업복도 넣었어? 요즘 날이 더워서 하루 이상 못 있겠더라고." "어, 다 챙겨 놨으니까 안에 봐봐." 아내는 연신 기침을 하면서도 끝까지 제 출근길을 배웅했습니다. 그러다 한참이 지나 집에 돌아와서야 아내가 생각보다 더 아팠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도 저희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건데 그때야 아차 싶더라고요. "아들, 집에 왔어?" "아니, 어머니 몸이 많이 아팠나 보더라고." 또 너한테 내색도 안 했지?" "나도 반찬 주러 집에 갔다 어머니 식은땀 뻘뻘 흘리고 있길래 알았다니까." 정말요? 요즘 감기균이 있는 거 알았는데." "알겠어요. 제가 약이라도 챙겨 줄게요." "약은 내가 챙겨다 줬다. 너도 일 바쁜 건 알겠는데 네 아내한테 잘해.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이 어딨니 요즘 세상에." 전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 열일 제쳐두고 아내부터 찾았습니다. 그제 알게 됐는데 그 며칠 동안 나는 39도까지 열이 올랐는데도 아이들 챙기고 어린이집에 등하교까지 시켰더라고요. "여보, 몸은 좀 어때?" "미안. 내가 당신을 챙겼어야 했는데 아휴 그깟 출장이 뭐라고. 난 정말 빵점짜리 남편이다. 그지? 지금이라도 병원 갈까?" "괜찮아. 어머님이 약도 챙겨 주시고 반찬도 다 해 주셨는걸. 그리고 내 남편 빵점이 아니고 100점짜리거든. 내 남편 욕하지 말아 줄래?"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중에 나 꼬부랑 할아버지 되면 그때 다 복수해. 알겠지?" 전 그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내는 저라는 부족한 인간을 멋진 남자로,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었어요. 제게 사랑하는 아이들을 주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게 많은 걸 감내해 준 사람이었답니다. "여보, 우리 유준이가 어린이집에서 노래 배워왔다는데 들어볼래? 유준아, 아빠한테 노래 불러드리자." "아빠 힘내세요. 유준이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유준이가 있어요." 아유, 우리 아들 어디서 이런 걸 배워왔어. 예뻐 죽겠네 아주. "그래, 아빤 엄마랑 너희들이 있어서 산다." 우리 아들 노래 잘하지? 이 다음에 가수 시킬까 봐. 유준아, 참 잘했어요. 지금도 제 지갑 속엔 그 무렵 아들과 찍은 가족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이지만요. 이렇게 행복하기만 했던 저희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닥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어요. 아내가 원래 몸이 약한 편이었는데 그 무렵엔 자주 체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힘들어하더라고요. "당신 또 약 먹어? 아유, 자주 아파서 어떡해. 병원 좀 가보라니까." "괜찮아. 약국에서 약 사 먹으면 돼. 요즘 애들 어린이집 문제로 신경 쓰는 게 많아서 그런가 봐." 전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생각하고 약이나 몇 번 사다 줄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아내가 배를 움켜쥐고 식은땀을 흘리며 절 깨우더라고요. "여보, 나 배가 너무 아파. 숨쉬기도 힘들어. 병원에 좀 가야 할 것 같아." "여보, 괜찮아? 당장 119 부를게. 조금만 참어." 평소에 잠든 절 먼저 깨우는 법이 없던 아내는 곧 뒤로 넘어갈 것 같은 얼굴로 절 깨우더라고요. 전 그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선 일단 증상부터 가라앉히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전 그때까지도 그게 그렇게 무서운 병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검사 결과 들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검사 결과 보니까 환자분께선 담낭암 소견이 보이네요. 이미 진행이 좀 돼서 빠르게 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담낭암이요? 그게 뭔가요? 왜 제 아내가 그런 병에 걸린 건가요? 네? 전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네요. 그때도 아내는 오히려 절 다독였습니다. 오히려 아픈 아내보다 제가 더 많이 울며 아내 품에 안겼다니까요. 여보, 괜찮아. 괜찮을 거야.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치료 잘 받으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보, 당신 어디 가면 안 돼.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알지? 절대 놔두고 가지 마. 아내는 웃으며 그러겠다고 했지만 그 말 뒤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숨어 있었을까요? 아내 무서운 병마 싸우면서도 아이들 앞에선 단 한 번도 아픈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항암치료를 받고 온 날에도 웃으며 아이들 식사를 차렸고 손을 떨면서도 아이들 숙제를 봐주겠다고 우겼어요. 여보, 오늘은 그냥 좀 쉬어. 애들 숙제 내가 봐줄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 애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하루 중에 유일한 낙이란 말이야. 나중에 더 아파지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잖아. 아는 마지막까지 엄마 자리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병세가 점점 깊어져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도 아이들이 병문 안으로 오면 애써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우리 왔어요. 엄마 많이 아파요? 집에 언제 와요? 아직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물으면 아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조금만 더 있으면 갈게. 그러니까 밥 잘 먹고 아빠 말씀 잘 듣고 있어야 돼. 엄마 금방 갈 거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는 끝끝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민아, 내가 아이들 잘 키울게. 거기선 아프지 말고 가족들 걱정도 하지 말고 당신 생각만 하고 잘 지내. 내가 이 다음에 우리 애들 다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고 그때 당신 곁으로 갈게. 사랑해. 사랑해, 여보. 잘 부탁해, 우리 애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던 아는 결국 저와 아이들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는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주고도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잘 가, 잘 가, 여보. 그렇게 아내를 떠나보내고 전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오직 아이 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지만 저희 애들만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어요. 재혁아, 아휴, 네 얼굴이 말이 아니다. 네 건강도 신경 써야지. 애들이 엄마가 챙겨줘도 되고. 아니에요, 엄마. 제가 아빠인데 제 손으로 직접 키워야죠. 전 괜찮아요. 그땐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네요. 늘 아내에게 전적으로 육아를 맡겼다 보니 회사 일하랴 애들 키우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정말 고맙게도 아내의 성격을 빼닮은 아이들은 이 서툰 아빠를 이해해 주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 부모님도 오시는 날인데 또 까먹었죠? 어? 아휴, 어떡하냐? 아빠가 깜빡했다. 근데 어쩌지? 아빠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아빠가 회사에 금방 전화해 볼게. 괜찮아요. 이미 그럴 줄 알고 할머니한테 얘기해 놨어요. 아휴, 우리 아빤 너무 정신이 없다니까. 뭐? 녀석,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어? 아무튼 아빠가 미안해. 일정 끝나는 대로 바로 학교에 달려갈게.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밥상머리에서 큰아이가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빠, 아빤 여자친구 없어요? 전 그 말을 듣고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어? 여자친구?
너 아빠가 여자친구 사귀었으면 좋겠어? 저도 이제 알 거 다 알아요. 전 이제 괜찮으니까 아빠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빠 우리 키우느라 친구도 잘 안 만나잖아요. 아빠 혼자 지내는 거 우리도 마음 아파요. 전 너무 깜짝 놀라 등에 식은땀이 다 나더라고요. 대체 이 녀석이 뭘 알고 하는 말일까 싶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혹시 새엄마 생기면 지금이랑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 그때 큰아이는 제법 어른스러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도 이제 다 컸잖아요. 아빠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엄마를 잊은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아빠 혼자 있는 게 좀 짠해서 그래요. 녀석, 언제 다 커서 그런 말도 할 줄 알고. 사실 그 무렵 저희 부모님도 은근슬쩍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묻곤 하셨어요. 제가 호래비로 늙어가는 게 안쓰럽다면서요. 저 역시 아내를 잊은 건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계속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는 것 같아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후배가 잘 아는 결혼 정보업체가 있다며 소개해 주더라고요. 형, 걱정 말고 일단 가입부터 해봐요. 제가 아는 사람도 이 업체 통해서 몇 커플이나 결혼했어요. 아휴, 글쎄, 애가 둘이나 있는 날 좋게 봐줄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아유, 요즘 세상에 그게 무슨 흠이라고. 그거 다 감안해서 사람 매칭해 주는 거예요. 일단 한 번만 나가봐요. 딱 한 번만. 후배는 그러며 절 대신에 가입 신청서까지 넣어버렸습니다. 처음에 먼저 떠난 아내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업체를 통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영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앉아만 있다 오곤 했는데 그러다 네 번째쯤 자리에서 그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여자는 저보다 9살이 어렸고 이름 있는 대학교 무용과를 나와 아이들을 가르치다 잠시 쉬고 있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지방에서 제법 큰 사업을 하신다고 했고요. 실장님께 얘기 들어보니까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사신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요즘 책임감 없는 남자들이 좀 많아야 말이죠. 전 그 말에 조금 쑥스러웠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내심 기분이 좋은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 프로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사실 사별의 아픔이 있습니다. 애도 둘이나 있고요. 현재 아버지 공장 일을 돕고 있긴 하지만 서현 씨에 비해 부족한 게 많아서 이 자리마저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더 겸손하시네요. 전 사람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배경이나 과거가 아니라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살고 저에게 집중할 수 있냐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 역시 생각보다 더 좋으신 분 같고요. 그 뒤로도 그 여자의 적극적인 공세로 계속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늘 적극적이고 당찬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배울 점도 정말 많아 보였고요. 그 뒤로 1년간 연애라는 동안에도 늘 절 놀라게 하고 새로운 기쁨을 주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는 종일 아이들과 재밌게 놀아주었고 아이들이 음료수를 쏟아 옷이 다 젖었을 때도 싫은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장난스럽게 웃어 보였어요. 아줌마 죄송해요. 어머 괜찮아. 옷이야 빨면 되지. 오늘 우리 재밌게 놀기만 한 날이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자. 우리 범퍼카 타러 갈까? 여자친구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들과 함께 다시 놀이기구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사실 저라면 아이들을 좀 혼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저보다 더 넓은 이해심으로 아이들을 챙기더라고요. 그렇게 종일 놀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큰애가 그러더군요. 아빠, 저 아줌마 진짜 착한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아빠 여자친구로 합격. 정말? 그 말 들으면 좋아하겠네. 아빠가 꼭 전해줄게. 여자친구에게 배울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저희 공장에 중요한 외국 손님이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여자친구가 통역을 맡아주어 일이 매끄럽게 풀린 적도 있었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 당신 영어 잘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오늘 보니까 거의 원어민이던데? 아휴, 원어민은 무슨.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거야. 그래도 내 발음 나쁘지 않았지? 그렇게 전 여자친구를 점점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여자친구는 영어 물론이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도 해박했고 시사, 정치, 경제까지 뭐 하나 모르는 게 없었어요. 심지어 언변이 얼마나 좋은지 누구든 여자친구가 1시간만 만나면 세상 둘도 없는 절친이 되어 있었답니다. 한 번은 저희 엄마를 모시고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자친구는 저희 엄마 입맛에 맞춰 음식을 살뜰히 챙기며 살갑게 굴었어요. 어머님, 이거 좀 드셔보세요. 어머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 미리 여쭤보고 시켰어요. 아이고, 뭐 이런 것까지 신경을 다 썼어요. 정말 세심하기도 하지. 엄만 그런 여자친구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시더군요. 식사가 끝난 뒤 절 따로 불러 넌지시 말씀하시더라고요. 재혁아, 저 아가씨 정말 괜찮은 것 같다. 애들한테도 잘하고 어른한테도 예의 바르고 너 괜히 더 망설이지 말고 이 사람이다 싶으면 얼른 잡어. 전 엄마의 그 말씀에 마음이 더 굳어졌습니다. 저렇게 좋은 사람을 놓치기 싫은 마음이 컸으니까요. 그러다 얼마 뒤엔 처가 식구들과 인사자리를 가졌습니다. 여자친구 아버님 첫인상이 참 수더분하고 소탈하신 분이더라고요. 여자친구는 큰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듣던 것보다 아버님이 훨씬 더 털털한 분이더라고요. 아버님 회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여기 레스토랑을 모셨는데 음식은 입맛에 맞으실까요? 아유, 맞다, 맞다. 내 생전 이렇게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을 처음 와보네. 그런데 제 예상보다 너무 소탈하고 순박해 보이기까지 하셔서 오히려 놀랄 정도였답니다. 그래도 그저 검소한 분일 거라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1년의 만남 끝에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제가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리자 부모님은 이제야 제 걱정을 덜겠다며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 당시 저희 아버진 나이가 이를 넘기셨지만 그래도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여전히 늘 공장을 이끄시며 든든히 저희 곁에 계셔 주셨죠. 재혁아, 잘 생각했다. 너희 아버지가 저렇게 멀쩡해 보여도 벌써 칠순잔치까지 한 노인이잖니. 그 나이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이니까. 에이, 엄마. 아버지 저렇게 건강하신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모르긴 몰라도 한 20년은 건강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몇 개월 뒤 결혼식을 치렀고 식을 올린 지 닷새 만에 해외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빠, 나 프랑스 가면 꼭 먹어보고 싶은 와인이 있었는데 우리 그 집 가보면 안 돼? 안 될 거 없지. 역시 당신은 모르는 게 없다니까. 프랑스 와인은 또 언제 공부했대? 이 정도는 기본이지 뭐. 뭐든 말만 해.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그런데 신혼여행을 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집에서 급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가 갑자기 독감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재혁아, 큰일 났다. 아우, 네 아버지가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쓰러졌어. 지금 나랑 네 동생밖에 없는데 이러 어쩌니? 네? 알겠어요. 일단 저 바로 표교해서 한국 갈게요. 울지 마세요, 엄마.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전 급하게 일정을 취소하고 일단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짐가방도 못 풀고 바로 병원에 도착해 보니 아버지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미 폐혈증까지 진행된 상태라고 했어요. 폐혈증은 노년의 어르신들에게 특히나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입원한 지 단 5일 만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제가 결혼식을 올린 지 불과 2주밖에 안 된 시점이었어요. 온 집안은 순식간에 큰 슬픔에 빠졌고
아버지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도 빈소에서 누구보다 서럽게 울더라고요. 아버님,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가세요? 저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며느리한테 효도 한번 받고 가셔야죠. 어떻게 이렇게 가세요? 저와 조문객들은 아내의 슬픔을 진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동생과 친척들도 아내를 위로했어요. 그렇게 장례 마지막 날 조금 뒤 발인을 앞두고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아내 울다 지쳐 장례식장 안쪽 휴게실로 들어가 쪽잠을 자고 있더군요. 전 여전히 빈소를 지키고 있었고요. 그러다 아주 늦은 밤 아내 친구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왔습니다. 다들 아버지 영정 앞에 절을 올리더니 이내 모여 앉아 바로 술부터 마시는 거예요. 솔직히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늦은 시간에 찾아와줘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마침 저희 엄마가 조금 쉬다 밖으로 나오셔서 화장실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무척 상기된 얼굴로 제게 어머니가 뛰어오시더라고요. 재혁아, 내가 지금 화장실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 왜 그러세요? 화장실에서 뭘 들으셨는데요? 너, 네 마누라 조심해라. 걔가 아무래도 보통 애가 아닌 것 같아. 우리 속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전 엄마가 뭘 잘못 들으셨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저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며칠 동안 우느라 지쳐 계셨던 엄만 화장실에서 세수도 안 하고 칸 안에 들어가 볼일을 보며 좀 오래 앉아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때 세면대로 어떤 여자들이 시끄럽게 들어오더래요. 그 여자들은 안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기 시작했답니다. 야, 쟤 진짜 땡 잡았다, 땡 잡았어. 이거 로또 아니야? 그러게. 쟤네 시아버님 연세가 있으셔서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지만 이렇게 일찍 가실 줄은 몰랐어. 계획했던 것보다 일이 훨씬 빨리 풀리는 거 아니야? 아유, 부러워 죽겠네. 제 남편이 유일한 상속자라잖아. 곧 회사까지 물려받으면 진짜 대박 아니야? 아유, 술집이나 다니더니 아주 신분상승 제대로 했네. 야야, 근데 쟤 그 60 넘은 영감하고는 언제 정리했대? 말도 마. 그때 외제차 한 대만 뜯어먹고 버렸다던데? 털어보니까 생각보다 가진 게 없었대. 부럽다 기집애. 이제 아주 사모님 소리 듣고 살겠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화장실 칸 안에서 모조리 들은 엄만 충격으로 한동안 일어나지도 못하셨대요. 그러니 놀라서 당장 제게 뛰어오신 거겠죠. 엄마, 집사람 친구들이 진짜 그런 말 했다고요? 아니, 사람을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사람은 안 헷갈린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술 취해서 올 여자들이 그 여자들 말고 누가 있겠어? 그때 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일단 뭐든 확실히 해야겠다 싶었어요. 엄마, 일단 아무한테도 이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솔직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리가 안 돼요. 일단 발인부터 잘하고 그때 생각해 볼게요. 그래, 알았다. 지금은 네 아버지 잘 보내드린 게 먼저지. 근데 얘, 엄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그 이후 전 정말 이를 악물고 남은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머릿속엔 온통 엄마에게 들은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아내가 빈소 한쪽에서 눈물을 닦는 모습을 봐도 저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음이 가질 않아 속이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발인함에 아버지 보내드릴 때 속으로 아버지께 마지막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지, 이 못난 아들이 부탁 좀 드릴게요. 만약 저 사람이 제게 거짓말한 거라면 그 모든 게 다 밝혀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장례가 끝나자마자 전 심부름센터에 아내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심부름센터 직원이 조사 결과를 들고 절 찾아왔더라고요. 사장님, 사모님 보통 여자가 아니던데요.
왜 템프로라고 들어보셨죠? 잘 나가는 아가씨들만 있는 최고급 술집인데 사모님 바로 거기 출신이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알아보니까 결혼 전에 마담까지 하시고 아주 대단한 분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결혼 전 아이들을 가르쳤다던 사람이 사실은 템프로에서 일하던 술집 여자였더라고요. 거기서 일하며 아내 친구들 말처럼 돈 많은 남자들에게 접근해 외제차나 현금을 뜯어내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제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모양이었어요. 그걸 알게 되자 저희 엄마가 들으셨다는 그 말도 왠지 무척 순박해 보였던 장인 장모님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도 명문대 무용가 출신은 맞으시던데요. 역시 템프로가 아무나 일할 수 있는 곳은 아니죠. 거기에 연예인 출신도 많다고 하잖아요. 보통 똑똑해서 일 못한다고요. 그만,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다 알았으니까 증거 사진 있으시면 그거나 주세요. 전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 앞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여기 제가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보니까 요즘엔 아가씨로 뛰진 않는 것 같고 술집에 지분을 투자해 놓은 것 같네요. 어느 정도 돈 투자하고 매달 투자금을 챙기는 방식으로요. 그 직원은 아내 과거 템프로 시절 사진과 최근 술집 출입 사진, 그리고 지분 투자 장부까지 내놨습니다. 전 그 자료들을 보며 손이 덜덜 떨렸어요. 동시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하늘로 간 아이 엄마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이런 여자에게 속아 아이들이 엄마 자리를 내줄 뻔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그럼 저희 장인 장모님도 전부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 네, 사장님. 조사해보니 그분들도 이런 일에 여러 차례 관여한 정황이 있네요. 딸이 돈 많은 남자 만나 결혼할 때까지 계속 돕고 있었나 봐요. 전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소탈하게 웃으시던 그 모습이 전부 연기였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허탈하기도 했고요. 하긴 저보다 9살이나 어린 명문대 무용가 졸업생이 뭐가 좋다고 9살 많은 남자를 만나겠어요? 다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전 그 여자에게 진심이었기에 서글픈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답니다. 환갑도 넘은 남자들 공사치다 그래도 비교적 젊은 제가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었겠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그 얘기를 듣지 않으셨다면 전 영영 아내의 실체도 모르고 바보처럼 살았겠지요. 그날 밤 전 큰 결심을 하고 아내와 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갑게 절 맞았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애들은 내가 시키고 재웠어. 우리 오랜만에 와인이나 한잔 할까? 내가 마침 좋은 와인 선물 받은 게 있거든. 앞으로 우리 일도 얘기해봐야지. 급하게 귀국하느라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즐기고 왔잖아. 전 뭐가 신났는지 와인을 마시겠다고 부산스러운 그 여자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어요. 어? 이게 뭐야? 너 템프로라고 혹시 들어봤어? 제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자 아내의 눈빛이 순간 크게 흔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뻔뻔하게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뭐? 템프로? 그게 뭐야? 100% 중에 템프로 뭐 그런 건가? 나 그런 거 몰라. 갑자기 뭔 소리야? 저는 코웃음을 치며 서류 봉투 속 사진을 바닥에 쏟아버렸어요. 그때 바닥에 흩어진 사진은 아내 과거 아가씨 시절 모습과 최근 고급 술집을 드나들던 사진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죠. 연기 그만해. 너 화류계에서 대단한 여자라며? 아가씨 생활도 모자라 마당같이 뛰었다며. 무용 가르친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잖아. 왜? 내 돈 빼돌려서 고급 술집이라도 하나 차리고 싶었냐? 어쩐지 사람 꼬시는 재주가 대단하더니 다 술자리에서 배운 기술이었나 봐. 그러자 아내는 다리가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더니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오빠,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나 거짓말한 거 없어. 나 무용과 나온 거 맞아. 다 확인해 봤을 거 아니야. 오빠도 과거 있잖아. 나도 그냥 잠시 방황했던 과거일 뿐이야. 뭐? 잠시 방황한 거라고? 너 나랑 왜 결혼했어? 너 우리 집 재산 보고 접근한 거잖아. 너 나 사랑하긴 했니? 진짜야. 나 진짜로 오빠 사랑해. 그땐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그때 우리 부모님도 너무 힘들고 아빠가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했단 말이야.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잠깐 그런 일 했던 거야. 지금 집은 투자한 것도 그냥 사업의 일종이야. 아는 끝까지 지나간 과거라고 변명하더군요. 그럼 지금껏 만난 남자들한테 공사 줘서 돈 뜯어낸 건 뭔데? 너 무슨 외제차도 받았냐? 그건 그 사람들이 나 고생하는 거 알고 용돈 준 거야. 용돈이라고.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오빠 없으면 안 돼. 하지만 전 차갑게 안을 뿌리치며 당장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너같이 무서운 여자랑 난 단 한순간도 같이 못 있어.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내가 갈 데가 어딨다 그래. 제발 그러지 마. 왜 갈 데가 없어? 너 이제까지 만난 남자들 많았을 거 아니야. 나 술집이나 다녔던 여자랑 우리 애들이랑 한 공간에 두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그 여잔 더는 할 말이 없는지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만 내려다보며 흐느끼더군요. 전 그런 아내 옷가지 몇 개를 가방에 쑤셔넣고 현관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진짜 이대로 끝이라고? 우리 결혼식 올린 게 겨우 2주 전인데? 내가 이때까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아, 이제 와서 본전 생각이 나니? 근데 어쩜 좋냐? 난 더 이상은 네 사기기에 발맞춰줄 생각이 더는 없는데. 애들 깨기 전에 조용히 사라져. 전 그렇게 그 여자를 쫓아버렸어요. 그 여자 말대로 결혼한 지 겨우 2주밖에 되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기에 아는 단 한 푼도 챙기지 못하고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는 밤새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전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오빠, 나 진짜 오빠 사랑해서 그랬어. 나 진짜 오빠랑 당신이랑 잘 살고 싶었단 말이야. 그렇게 아내를 쫓아버리고 다음날 장인 장모가 아침부터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두 분은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의 사위,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웠네. 우리 딸 한 번만 용서해주게. 불쌍한 우리 딸 살려주는 셈치고 제발 용서해주겠나. 두 분도 다 알고 계셨다면서요. 딸이 그동안 무슨 짓 하고 다녔는지 제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다 알고 계셨으면서 저한테 그동안 순박한 적 연기하신 거 아닙니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아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결국 장인 장모는 제 단호한 태도에 아무 말도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만약 장례식장에서 그 여자 친구들이 나누던 대화를 저희 엄마가 듣지 못했더라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됐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아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겠죠. 전 지금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늘에서 절 구원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이 있고 벌써 몇 해가 지났네요. 저희 큰아이는 벌써 고등학생이 되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둘째는 중학생이 되어 부쩍 말이 많아졌어요. 전 요즘 아무리 공장 일이 바빠도 저녁만큼은 꼭 아이들과 함께 먹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아빠, 우리 오늘 저녁 뭐 먹어? 저 배고파 죽겠어요. 안 그래도 밥 다 됐다. 오늘 아빠가 특별히 갈비찜 해놨어. 어때? 냄새 좋지? 우와, 진짜요? 아빠 요리 실력 많이 늘었다. 할머니가 해준 것만큼 냄새가 좋은데요? 처음엔 그렇게 서툴러던 집안일도 이젠 제법 손에 익었답니다. 아이들 도시락도 싸주고 준비물을 챙겨주고 학교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 전 큰아이 진로 상담날에도 전 반차를 내고 학교에 찾아갔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절 보고 이렇게 말해 주시더라고요. 아버님, 바쁘실 텐데 매번 상담에 잘 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유준이가 학교 생활 잘하는 것도 다 아버님 덕분인 것 같네요. 유준이가 가족들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깊어요. 선생님은 제가 들어도 마음이 찡해질 정도라니까요. 저 역시 그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 정말 이악 물고 버텨왔는데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 싶었어요. 얼마 전엔 작은 애가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만드는 숙제가 있다며 정말 오랜만에 아이 엄마 사진을 들고 왔더라고요. 아빠, 이분이 우리 엄마죠? 나 사실 얼굴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사진 보면 왠지 마음이 이상해요. 그럼 너희 진짜 엄마야. 엄마 너희 낳고 아플 때도 한 번도 힘든 티 안 내고 웃던 사람이었어. 너희가 지금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란 거 다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봐준 덕분일 거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요즘 들어 더더욱 아이 엄마 생각이 자주 나곤 합니다. 사실 묻고 싶은 것도 많고 같이 상의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아이들 키우며 제가 결정해줘야 할 게 많은데 아이 엄마가 있었다면 저보다 훨씬 더 슬기롭게 행동했겠죠? 그래도 전 그 사람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어쩌면 하늘에서 절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 다음에 당신 곁에 갔을 때 그 원망 다 들을게. 그래도 당신은 내 마음 알아주겠지? 얼마 전엔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 납골당에 다녀왔는데요. 염치 없지만 전 아버지께 또 한 번 부탁을 드렸답니다. 아버지, 거기서 아버지 며느리 만나셨죠? 제 옆에 있어주지 못하니까 아버지께 부탁 좀 드릴게요. 못난 아들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자 엄마가 제 등을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셨어요. 여보, 우리 아들 이제 회사도 잘 이끌고 손주들도 저렇게 잘 크고 있어. 당신은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다 절 보고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재혁아, 엄만 요즘 정말 행복하다. 너랑 손주들 건강하게 잘 있는 것만으로도 엄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 순간 전 앞으로는 절대 엄마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더 자주 엄마를 모시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주말이면 함께 식사도 하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여행도 자주 가고요. 명절이면 여동생 식구들까지 다 함께 모여 온 집안이 시끌벅적해지는데 저는 그 소란스러움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가끔 전 제 앞날을 가만히 그려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하나랍니다. 아마 전 이제 결혼이라는 건 다시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두 번째 결혼까지 서둘렀는지 지금 와 생각하면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땐 아이들한테 엄마제를 채워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는데 결국 그 마음이 오히려 저와 아이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뻔했네요. 이래서 사람 욕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라도 마음이 앞서다 보면 결국 화를 부르게 된다는 걸 저도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젠 우리 애들만 잘 키우며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도 제 마음을 아시는지 이젠 제 결혼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으시네요. 재혁아, 엄마도 이제 너한테 결혼하라는 말 안 할란다. 아, 너 혼자서도 애들 이렇게 잘 키우고 이 엄마까지 잘 챙겨주는데 뭘 더 바라겠니? 이게 다 못난 애미 욕심이었어. 엄마도 참, 저도 지금이 정말 좋아요. 괜히 또 사람 잘못 만났다가 애들 마음 다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 저한테도 훨씬 마음 편하네요. 애들한테 필요한 건 엄마보단 가정에 아무 문제 없이 마음 편하게 지내는 거더라고요. 그래, 네 마음이 그렇다면 엄마도 존중하마. 대신 너 혼자 너무 힘들다 싶으면 언제든 이 엄마한테 말해라. 가족 좋다는 게 뭐겠어.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지. 한땐 저만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저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거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가족이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장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공장을 더 키워서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다면 이젠 그저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얼마 전에 밥을 먹는데 큰아이가 저한테 넌지시 물은 적이 있어요. 아빤 재혼 생각 없어요? 혹시 또 좋은 분 만나면 저희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없어. 아빠 너희 둘 잘 키우는 게 제일 큰 목표야.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러워. 너희만 잘 자라주면 아빤 그걸로 충분히 행복하다. 예전엔 저도 누군가 함께 늙어가는 삶을 꿈꾼 적이 있었지만 이젠 진절머리가 납니다. 안 그래도 가끔 그 사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절 속이고 떠났던 그 여자 말입니다.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서 남들 등쳐먹으며 살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결국 본질이라는 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지금도 어딘가 술집에서 저 같은 호구를 노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사실 제가 굳이 제 치부에 가까운 이 사연을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겪은 일이 또 누군가에게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세상엔 정말 그렇게 도덕심 없고 남을 속이는데 자기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 이번 일을 겪으며 이게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이 제 아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어른이 되어 언젠가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되면 전 꼭 이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입니다. 아들, 나중에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꼭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돼. 겉으로 살갑게 구는 것만 보고 마음을 다 주면 안 돼. 이 아빠가 겪어봐서 하는 말이야. 아빠, 걱정 마세요. 전 하나하나 따져보고 살펴볼 테니까요. 그래도 사람 일을 모르는 거야.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아. 특히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 이런 일은 정말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저는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날 땐 부디 눈을 크게 뜨고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다정함 뒤에 어떤 진심이 숨어 있는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저처럼 하루아침에 돈과 마음을 다 뺏길 뻔한 남자가 세상에 또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게 저 같은 남자든 여러분의 아들이든 혹은 여러분의 동생이든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전 이번 일을 겪으며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지켜보며 진심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마무리하며 문득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왜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전 이번 일을 겪으며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 뼈저리게 알게 됐답니다. 절 감쪽같이 속였던 그 여잔 누구보다 능력 있고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 그 완벽함이라는 게 텅 빈 속을 감추기 위한 요란한 거치장이었더라고요. 반면 제 곁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절 지켜준 사람들은 오히려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제가 어떤 실수를 해도 부족함이 많아도 항상 이해해 주던 아이 엄마도 항상 아들 걱정뿐이신 저희 아버지 엄마도 겉으로만 보이는 빈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진심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며 누군가를 판단해야 할 때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먼저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화려하게 포장된 마음보다 조용히 하지만 한결같이 곁을 지켜주는 진심이 훨씬 오래가고 훨씬 더 든든하다는 걸 저는 큰 대가를 치르고서야 배웠거든요. 전 앞으로도 제 아이들과 가족들을 지키며
평범하지만 무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